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들꽃마당 시온교회인데요.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예, 농촌 목회예요. 예, 그리고 천북면이라고 하는 보령의 천북면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직접 제가 또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이 천북면이라고 하는 곳은 돼지 농사, 돼지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 굴 있죠. 굴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굴 축제가 있는 곳인데 시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그 수목원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만 나무를 기르시고 보시다가 이거는 공동체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에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수목원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그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즐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참 수십 년 된 아주 오래된 건데 들꽃마당 시온교회는 온세미 축제를 해요. 이거는 마을 축제입니다. 이 작은 교회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 축제가 되어서 천북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런 마을 축제를 다 같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마을 축제로 발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한 80개 교회 정도 그 새로운 표현들 선교적 교회 모델의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실천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시골이지만 특히 시골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는 우리 성도들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목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이 한국에서도 들었고요. 그리고 알라바마에서도 들었고요. 미국에. 그리고 영국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지역교회, 로컬 교회만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이 공공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구나. 이 선교적 공공교회론을 실천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학교가 있었는데요. 되게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될 그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진 목사님이 들꽃마당 시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용진 목사님이 뭐 1시간 넘는 거리까지 교회 차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다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수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김용진 목사님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KBS에서 용재온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용재온일이 작은 오케스트라를 꾸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연락을 해서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KBS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들꽃마당 시온교회가 주도하는 김용진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 작은 마을 그 작은 학교의 오케스트라, 아이들 오케스트라가 이제 훈련을 받게 되고 이게 방송이 타고 나서는 학생들이 더 오게 되어서 폐교될 수밖에 없는 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공공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마음 아픈 게 교회가 개토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품지 못한다면 참 큰 문제이겠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요즘 시대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선교적 공공교회론을 통해 마을 공동체로 가는 거죠. 가서 그 공공의 영역 안에서 이 실천을 다양한 공공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이게 들꽃마당 시온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영역, 오케스트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골 이제 그 성도님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또 만드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오케스트라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그 상황화에 따라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잘 고려하고 경청하고 선교적 상상력을 만들어 보니까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분들과 이게 접점을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영어로 된 책입니다. 이제 제가 번역을 할 건데 Public Missiology라고 하는 공공선교학, 그렉 오켈슨이 이제 쓴 책인데 제 논문의 부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공공 신학과 선교학의 융합적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학은요, 우리의 목회 현장, 선교 현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새로운 표현들을 소개를 했지만 그 새로운 표현들의 실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이 교회론을 만들고 선교적 공공교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신학적 그리고 선교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시골 교회에 어떠한 미국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갔을 때 그분도 그 얘기를 하셔요.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만이 나의 그 목회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 2,000명밖에 없지만 2,000명이 나의 목회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큰 것부터 실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풋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풋볼 심판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제3의 공간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거는 이제 숫자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그 알라바마의 한 시골 교회에 갔을 때 늘 그 교회는 잠깐 목회자들이 왔다가 떠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왔다가 더 큰 교회로 가고 왔다가 더 큰 교회로 가고 근데 이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적 공공교회론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목회가 실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평가가 아니라 교단의 교회 개척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알라바마의 블루진 교회 그리고 아스날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곳 그 블루진 교회를 세운 밥 암스트롱 판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표현들은 꼭 목회자가 실천해서 첫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목회자와 협력한 많은 평신도 리더자들이 함께 그 구현하고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밥 암스트롱 판사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루진 교회는 교회 안의 성도들만을 위한 개척이 아니라 셀마 공동체 전체를 목회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인터뷰를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자 다른 이슈들을 여러분 좀 이 시간에 몇십 분 정도 남았는데 4장에서는 뭐 너무 다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장, 2장, 3장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첫 시간에는 선교적 상상력에 대한 것, 새로운 표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에는 선교적 공공교회론에서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새로운 표현들에서 다른 이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를 좀 소개를 할게요. 직접 제가 방문했던 농촌 교회인데 새로운 표현들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담배 농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역입니다. 그 더럼 지역의 말 그대로 팜 교회예요. 팜은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자체가 농장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은
벤 크레스 목사님이신데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농촌 대안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본인이 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 목회가 참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사람들과 농사를 지으며 그 대안 목회, 대안 농업을 하면서 그 새로운 표현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표현들은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본질적으로 공공적이다. 마이클 모이나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공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은 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죠. 그러면서 또 아까 얘기했던 벤 크레스 목사님은 같이 협력하는 알렌 브레이머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10시에 예배가 있잖아요. 10시에 주일날 10시에 예배를 같이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를 하나 져서 그 교회이면서 커뮤니티 센터예요. 주일날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보통 때는 뭐 그분들이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대안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세요. 그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환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중에 환경 공동체는 많지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 환경 공동체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구현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표현들입니다. 팜 교회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표현들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자, 팜 교회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다양한 통전적 자본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통전적 자본을 통하여 통전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세속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기독교 종교사회학자 중에 피터 버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보스턴 대학에서 종교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종교사회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리서치를 많이 가거든요. 리서치를 가면 그 교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드물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일종의 우리 교회의 영적 자본이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없이 선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죠. 그런데 이 팜 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관계적 자본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 공동체성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함께 농사를 지쳐 경제적 자본을 함께 누리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우리가 뭐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대안 농업을 하면서 환경적 자본을 만들죠. 거기다 더 뛰어난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적 자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Not religious, but spiritual.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다.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적인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포스트 모던적이고 개인화된 이런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자본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을 방문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에 예전에 원시 종교였던 그 뭐 마녀를 숭배한다든지 점술 그런 종교 있지 않습니까? 점술 종교 아니면 뭐 천문학을 통하여 막 이런 종교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스피리추얼한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 자본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팜 공동체는 팜 교회는 통정적 자본을 중요시 여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자본, 관계적 자본, 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본, 환경 자본. 자, 그 다음을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잉글랜드의 링커셔주에 작은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1000명밖에 없는 작은 마을 공동체에 교회의 구성원이 할머니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이 침례교회를 문을 닫으려다가 우리가 차라리 그럴 거면은 우리 공동체에게 이 공간을 내어줍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제3의 공간은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아주 교제를 하시는 것인데요. 제3의 공간은 중립적인 장소, 편하게 놀 수 있는 장소, 가정과는 다른 장소이지만 집과 같이 편한 장소, 접근성과 수용성이 좋은 장소, 경제적인 장벽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3명밖에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작년이 35명, 아이가 16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새로운 표현들의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되십시오. 어떤 새로운 표현들은 미혼모의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표현들은 취미를 같이 하는, 뭐 자전거를 같이 탄다든지 아니면은 등산을 같이 하는 이러한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인트 조지스 처치 인 런던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활짝 열어서 교회가 청년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옆에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런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의 교회는 벽을 쌓아놓고 그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적인 경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의 리노베이션을 바꾸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과 소통하게 되었죠. 제가 직접 방문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전에 벌써 2019년이네요. 국민일보와 이 여러 단체들이 같이 영국의 파이니어들 그리고 학자를 모셔서 파이니어와 학자를 모셔서 새로운 표현들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통역도 하고 사회도 보았는데 그때 오셨던 필 포터라고 하시는 이분은 그래도 리버풀에서 제법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새로운 표현들이 이제 큰 교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개척 교회의 모델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 교회 안에서 새로운 표현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필 포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더자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질문거리를 줬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숙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평신도 리더들 중에서 한 분이 이 필포터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 선교적 공동체, 새로운 표현들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어디냐면 리버풀 경찰서입니다. 세속적인 일터죠. 그런데 그곳에 그분이
새로운 표현들,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죠. 작은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캠브리지 잉글랜드의 세인트 필립스 카톨릭 교회 내에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를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공동체 이름이 퍼스트 카페 처치라고 해서 그 조그만 그 학부모들의 모임이 새로운 표현들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본격적으로 그 새로운 표현들이 시작되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것부터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새로운 표현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혼합 생태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이제 알라바마의 그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을 연합감리교회의 알라바마 연회에서 교회 개척부에서 일할 때 혼합 생태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선교적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연회 안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처치 위드인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중에 교회 안에 교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교회 개척 후보자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분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표현들로 젊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어떻게 보면 제안서를 읽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젊은이들이 많은 도심권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렌트비가 비싸요.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한 100년, 2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교회가 그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 근데 그 교회에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달리해서 그 교회에 그 젊은 교회를 개척하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교회에 교회가 하나 개척된다고 하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깨야 돼요. 혼합 생태계적인 그 공교회성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협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위기의 시기에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을 소환을 했습니다. 뭐 소환을 한 것보다 모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젊은 목회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교회 개척에 기회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따라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Body of Christ,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 개이지만 보편적인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젊은 목회자가 그 교회 안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 후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자, 우리도 이러한 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상생하고 함께 선교적인 실천을 하는 그러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거 여러분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사역했을 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 그 전체 연합감리교회에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4위였어요. 2017년에. 그리고 점점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과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거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목회 사역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히시길 원합니다.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시고 선교적 공교회성을 가지시고 많은 실천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